연구소에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방금 왔더니 저도 소년이 온다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지효민 선생님 정말 역시 우리 진해 시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저는 옛날 사놓고 다시 읽는 거고 선생님 책을 사셨더라고요. 책을 100만 권이 팔렸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선생님이시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은 사실 이 소년이 온다 책이 받은 거라고 했거든요.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도 소년이 온다가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정말 치밀한 증언 문학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5.18 광주 민중항쟁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소년이 온다의 노벨 문학상에서 완전히 그건 다 없어지겠죠, 여러분? 예. 우리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또 민주 시민들이 이번에 한강책 한 100만 권이 아니라 한 1000만 권 읽으면 영화 소래봉 때문에 얼마나 그 전두환 노태우 군사 쿠데타 일당의 그 만행이 국민 청소년들이 많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도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막 뭐 이야기하려고 너무 싫어하는데 소래봉은 딱 친구들 보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두환 노태우 군사 쿠데타 일당의 그 만행을 우리 많은 국민이 아는 것처럼 소년이 온다 책 꼭 여러분들께서 본인들도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도 널리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기 비버스 때가 넘어가는 걸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노유정 선생님 계십니까? 와, 우리 노유정 선생님. 강연 생방송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 라이브 아니에요. 저장용. 이게 제가 두 번째 책인데 대한경제 붕괴라고. 감사합니다. 그럼 대리자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앞에 불도 좀만 끄주시죠. 저쪽에 창문을 내려. 창문을 내려야겠구나. 빛 때문에. 정유정님께서 자, 제가 최근에 진짜 대한경제를 살렸던 우리 황길치의 말씀처럼 인생경제가 정말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대한경제를 살려서 대한경제 붕괴 책을 냈는데 한 10,000권 정도 팔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국민이 돈이 없기 때문에 다들 어릴 때 책을 잘 못 읽고 사실 책을 읽을 시간이나 돈도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전도에 시달리니까. 근데 그래도 이건 10,000권 정도 팔렸는데 잘 나가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한강 태풍을 만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잘 나가는 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정모 털보각자님의 찬란한 멸종도 있었고, 우리 민주당들 도와주시는 박태웅 AI 전문가의 그 AI 강의 2025년 책도 있었는데 전부 다 한강 책의 유탈을 받고 싹 판매가 중단돼. 근데 다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강 책을 시키면 한 달 기다려야 되니 저희 책을 같이 시켜서 먼저 받아가지고 읽고 있으면 한강 책이 배달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잘 보이시죠? 예. 근데 실내가 좀 어두워서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서 오늘 제 이렇게 절절을 사갖고 오신 분들 몇 분 계셨는데 저쪽 우리 촛불행동 선생님도 저기 사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제 가방에 있는 것들 피켓들 한번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소상공인 선생님들 정말 배달의 민족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10%나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 민주당하고 하고 진보당하고 하고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있잖아요. 국회에서 기자회견 냈습니다. 그러니까 20,000원어치 물건 팔면 수수료만 2,000원. 거기다가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하면 거의 7,000~8,000원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 자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영업자들 영업이익률은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어치 팔면 500원 남는데 수수료로 1,000원, 2,000원, 3,000원 배달 수수료까지 이게 떼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배신의 민족이 되어버렸다.
빨대 민족이 돼버렸다 해서 열심히 우리 민주당이랑 우리 야당이랑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광주는 그리고 종로구도 가보니까요, 직접 그분들이 나서서 배달민족 탈퇴운동을 해요. 시가 나서서 배달민족 탈퇴하고 땡겨요라고 하는 공공 배달앱이 있거든요. 수수료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10,000원 팔면 200원만 내면 되니까 얼마나 숨통이 튑니까? 당연히 자영업자들이 음식값을 안 올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좋은 거죠. 이렇게 이런 선순환 모델 만들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 뉴스 거의 못 보셨죠? 네. 정말 우리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잘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 특히 코로나 때 택배 노동은 필수 노동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발생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마음 아팠는데 사회적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원래 아침에 출근하면 택배사님들이 분류 작업을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200개, 300개, 400개 나오면 밤 10시, 11시 그러다 보면 사람이 쓰러져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분류 작업을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분류 작업을 택배 과로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가슴 아프긴 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진 게 분류 작업을 기사님들이 안 하게 하니까 대기업 택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자식에 늘어나겠죠. 그 일자리가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분류 작업하는 일자리. 전국적으로 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설령 그게 알바 일자리다 하더라도 알바 일자리도 요즘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분류 작업을 알바 노동자들이 하고 그러니까 다 이미 분류되어 있는 걸 택배만 나르니까 요즘에는 우리 택배 대기업의 택배 기사님들이 밤 10시, 11시까지 과로를 안 하죠. 근데 유일하게 밤샘 노동, 체라 노동한 게 쿠팡입니다. 새벽 배송이 있는 체라 배송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쿠팡이 최근 4년간 무려 20명이 과로사를 당했습니다. 근데 쿠팡은 자기 직원이 아니다, 과로사 아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쿠팡 차를 타고 쿠팡 옷을 입고 쿠팡의 주문을 받고 쿠팡 직원의 지위를 받고 있는데 대리점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발뺌을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데 특히 최근에 정말 이제 쿠팡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한 쿠팡 그 배송 기사님이 A 구역을 다 하고 B 구역도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쿠팡 직원이 그러니까 아마 기사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개처럼 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고정슬님. 정말 카톡에 개처럼 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개처럼 뛰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는 거죠. 실제 근데 그분이 정말 개처럼 뛰다가 과로사로 숨지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국회의 힘입니다. 정치의 힘입니다. 유가족들과 제가 쿠팡 본사 앞에 가서 사과해라, 제발 관리를 좀 마련해라 꿈쩍도 안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과 야당 의원님들이 국정감사에 쿠팡 사장을 불렀더니 그때서야 거기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사과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유가족들께 찾아가서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에이스가 돌아가시는데 너무 죄송하게 됐다. 최대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죠. 근데 그걸 절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게 민주당 힘이요 정치 힘입니다. 국정감사 때 쿠팡 사장 증인으로 불러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사과하더라고요. 물론 유족에게는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사과한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정치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딱 이 사람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DJ가 그랬잖아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 길로 더 힘차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온갖 민생경제 이슈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 민주당의 당론은 윤석열 퇴진이 아니지만 근데 또 지역사회 다 우리가 엮였잖아요. 또 우리 옛날에 창원이 막창놀이나 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운동의 성지 또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 한노총에서도 금속노조, 전국 농민회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부서 등이 윤석열 퇴진법을 만들어가지고 저번에 그 윤석열에게 경고하는 국회청원, 탄핵청원 143만 보셨죠? 많이 동참하셨죠? 네. 우리 창원 촛불운동에서도 많이 오셨죠? 네. 근데 그
국회 총은 힘들지 않았어요? 일일이 자기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증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 잘못 입력하면. 근데 이번에 이 outvote.kr은 그냥 들어가면 핸드폰 번호 인증하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만 명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설령 태진이 우리 민주당이 아직 당론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국민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퇴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줘야 되잖아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반대하는 여론이 75%까지 나온 거 보셨죠? 네. 탄핵 찬성 여론 몇 퍼센트 나온지 아세요? 여론조사 꽃 말고 여론조사 꽃에서 하면 하우스 팩트라고 해서 저희는 진보 성향이니까 탄핵 찬성 여론이 너무 높게 나온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60%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 말고 조원 CNI하고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도 보수적인 데서 있는데도 탄핵 찬성 여론이 64%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거의 박근혜 몰아내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 또 우리 창원이 낳은 참 칭찬하기는 어렵지만 명태균 씨 와, 저 날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명태균 페이스북 들어갑니다. 성지순례라고. 저번에 김건희가 카톡 깠잖아요. 지가 뭔데 무식한 자가 윤석열한테 말한 거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끔 좀 웃음으로 생각해야죠. 그 명태균 대표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윤석열이 홍준표를 이기게 만들고 윤석열이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경쟁력 있다는 식으로 조작을 2중 3중의 조작을 수십 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머니투데이 같은 언론사에 계속 내보냈습니다. 근데 원래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언론사들 돈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게 3억 7천이입니다. 그 3억 7천을 윤석열 김건희한테 받으러 갔는데 3억 7천을 못 받고 뭘 받았다고 그랬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태균, 김영선과 국회 권력을 반으로 나누고 그것까지 반당하는 세상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고 구속을 가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까? 우리 4.19 때 김주열 열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건 못 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개팀이다. 특히 여론을 조작한 것을 윤석열, 김건희가 공모했거나 시켰다면 당선 무효에 합니다. 온천 무효입니다. 국민의 경선부터가 부정경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나경원 등이 다 그때 부정이 있었다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글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야당과 범진보 세력이 당렬을 이루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제 민생경영부서는 명태균 씨에게도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많은 범죄와 비리 혐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귀하는 한편으로는 공익제보자, 내부 폭로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처벌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하여 좀 더 폭로를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 보호해드리겠습니다라고 변호사를 초대해주세요. 근데 이걸 진짜 누가 얘기하냐면 제가 일하는 민생경영부서에 저 말고 한 분의 소장이 또 있거든요. 임세훈 공동소장이라고 문재인 때 부대변인인데 그분이랑 둘이 문자를 자주 주고받고 계세요 지금. 언론에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어쨌든 좀 지금 쓰면서 세상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온갖 부정과 불법과 비리를 세상은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발 나서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기자들이 여기 창원에 와가지고 명태균 씨 만나려고 여러 명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님 여기 내려와 계십니다. 명태균 씨 만나 그 김건희 녹취록 폭로하고 김대남 녹취록 폭로하신 분 알죠? 대단하죠 세상에. 김대남이 이야기 술술 다 하잖아요. 한동훈 좀 쳐줘 막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 투표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오늘 우리 진해 것도 너무 좋고요. 총선 전에는 서부 경남 진주에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불러주십시오. 우리 오늘 진해인데 다음에 성산도 좋고
저는 불러주시면 뭐 이걸 안 받아도 가니까요. 진짜 요건 참 제가 여기 잘 보시면 위원장님 민주당 경상북도당 보이시죠? 경상북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2주 전에 영주에서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경북 영주면 우리 창원보다 훨씬 보수적인 동네라고 평가받는 곳이거든요. 그 최상병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은폐했다는 임종득이가 당선된 곳입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경북 영주에서도 이번에 무려 집회때 500명이 모였습니다. 영주 시내가 경주 촛불행동이랑 안동 촛불 다 연합해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영양, 봉화, 영주 죄송합니다. 영양, 봉화, 영주 민주당이랑 연합해서 했는데 영주 시내가 들썩들썩했어요. 500 모이니까. 근데 윤석열 권 초기에 윤석열 권 규탄한다 그러면 뺨 맞고 침 뱉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번에 제가 시내 행진했거든요. 서울에서 우리랑 민생경제공사랑 다 같이. 근데 정말 분위기가 막 지나가는 차량들이 차문 열고 박수 쳐주고 사진 찍고 3층 집에서 문 열고 막 윤석열 몰아내야 된다고 진짜 분위기 좋아. 분위기 확실히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주 시내가 들썩거리는데 경찰들은 우리 민주당 야당의 우호적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정권이 완전 정치검찰 깡패 정권이니까 저희들한테 살짝 가서 박근혜 때보다 많이 모였다고. 분위기 좋다고 자기들이 살짝 응원해주고 하시죠. 안지근선생 화이팅! 경찰들도 완전 놀았었어요. 일선에 경찰들 만나보시면요, 경찰을 개무시하고 또 정권 비호하는데 악용하고 이태원 참사도 사실은 정권의 무리한 용산 이전과 집회 시에만 경찰을 투입하고 사람도 없는 관제 수백 명을 진두시켜놓고 온갖 잘못은 정권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가 했는데 나머지는 다 죄는 지금 일선 경찰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 정권 교체 민주당 경상북도당 영주 우리 저번에 창원에서도 9월 28일 날 전국 윤석열 퇴진 고기되면 5,000명 모여서 뉴스 크게 나왔습니다. 열기가 엄청 뜨겁더라고요. 제일 화제가 됐습니다. 창원에서 박근혜 때보다 더 많은 5,000명 모였다. 그 뉴스가 포탈 탑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한푼이 아쉽고 너무 피곤해갖고 예전처럼 집회를 못합니다. 왜 2010년처럼 안 보일까 하는 궁금한 많으시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극심한 민생고도 일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냥 집회하러 나가면 또 그것도 차비 들고 친구들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그래야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0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형님 10년째 이렇게 나왔더니 문재인이랑 민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실망스러웠다. 이번엔 나 안 도와주란다. 아직 나 집회 나갈 마음이 없다라고 냉담하게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제가 2010년에 촛불시혁명 대변인이었으니까 박근혜 퇴진 비상구에도 그때 정말 열심히 나왔던 시민 나팔부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회를 안 나와요. 촛불행동 집회도 안 나오고 윤석열 퇴진 집회도 안 나오고 거부권을 거부하는 집회도 안 나오고 전화를 일일이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못 나가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든 우리 민주당이든 그때 시민들의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거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달래고 또 달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시는 후퇴하지 않은 민주주의와 정말 민생경제만큼 세상에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걱정은 이제는 없어야 되잖아요. 노후 불안은 없어야 되잖아요. 너무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출생률이 자살률이 1등, 미래가 불안하니까 출생률이 꼴찌. 현재의 불안은 자살로 이어지고 미래가 불안은 저출생으로 이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40대, 50대, 60대들 계시면 이중 돌봄이라 해서 아프신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죠. 아직 독립하지 못한 초중고 대학생 또는 청년인데도 아직 독립하는 자식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럼 그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보셨죠? 여러분 제발 너무 살기 힘드니까 민생복지금 25만 원 달라고 했더니 윤석열이 한 말 들으셨죠? 여러분 저는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소수정예라고 용사로 쳐들어가서 멱살을 끌어내고 싶더라고. 그래 10억이나 100억 달라고 그러지 25만 달라고 그러냐? 아니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누가 10억을 달라고 그러고 100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 걱정이 있고 국가가 당연히 어떻게 집집마다 10억이나 100억을 줍니까? 옛날에 정주영은 집집마다 아파트를 준다고 했었는데 그 공약도 뻥이라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비판했습니까? 10억이나 100억 달라고 하는 아무도 없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해보니까 1인당 25만 원 코로나 때 2번 지원 받았는데 저도 2번 받았거든요. 정말 쏠쏠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지역 경제가 얼마나 많이 활성화됐습니까? KDI 보고서, 최근에는 카이스트 보고서 전부 다 재난지원금과 그다음에 지역화폐가 내수 경제를 살리고 서민 중산층 가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근데 지역화폐 현재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 또 영원입니다. 여러분 지역화폐 엄청 좋은 거 아시죠? 네. 창원사랑 상품거 이게 지역화폐잖아요. 이 명칭이 다 다른데 10만 원어치 사면 11만 5천 원을 할증을 해준단 말이죠. 요즘 15,000원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한 푼이 아쉬워서 사람들이 무일푼 챌린지를 하고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거지방을 만들어갖고 버티고 있는데 만무기를 깔아가지고 대중교통 맡기고 그 다음에 만무 채우면 한 100원 주거든요. 그거 챙기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거지방 들어오셨어요? 한기철 위원장님 거지방 들어오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못 들어오시는데 좀 이따 카톡방에 제 방 아니 지금 들어가서 그냥 카톡에다가 거지방 치시면 수십 개의 거지방이 나옵니다. 막 연령별 거지방, 지역별 거지방, 세대별 거지방 한번 쳐보세요. 우리 노희정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저 뒤에 박은정 선생님, 제가 벌써 여러 명 친해졌죠. 주영민 선생님 거지방 쳐보시면 정말 거지방이 수십 개만 나오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거지처럼 돈 쓰지 말고 살자라는 방이에요. 가보면 얼마나 웃긴 글들이 올라있냐면요. 제가 그래서 직접 본 글입니다. 이제 이거 생수. 너무 물이 먹고 싶은데 생수값도 부담되는데 제일 저렴한 생수 좀 소개해달라고 딱 글이 올라와요. 댓글에 뭐라 달리 아세요? 이 사람아 아직도 생수를 돈을 주고 사 먹나? 동네 재활용센터에 아니 동네 분리수거장에 가면 생수통이 남아 돈에 그 중에 하나를 챙겨서 물로 씻은 다음에 관공서나 은행으로 달려가면 생수를 늘 깨끗한 생수를 시원하게 늘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당신은 돈이 남아도는구만. 이 거짓말에서 탈피하시오. 아니 댓글이 달려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수 먹거든요. 생수는 돈도 가난에 넣지만 좀 아깝더라고요. 한 푼이 아쉬운데 어떤 사람이 요즘 제일 저렴한 담배를 뭐냐? 내가 너무 담배가 피고 싶다 열받으니까 제일 저렴한 담배 혹시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담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떼요. 아니 이 사람아 아직도 담배를 돈 주고 피나? 흡연실로 당장 달려가서 간접우면의 천국에서 간접우면을 만끽할 수가 있네. 나도 방금 전에 갔다 왔는데 담배 한 10가지 핀 것 같은 황홀함에 빠져들었네요. 흡연실 가보면 정말 완전히 그 담배 여기로 자고 가잖아요. 거기서 완전 간접우면을 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장난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 아니 선생님 들어오셨죠? 박은정 선생님 거짓말 뜨죠? 기사도 나오네. 여러분 당근마켓 우리나라 국민들 당근마켓 몇 매를 가야겠을 것 같아요 느낌상? 한 1,000만? 2,000만? 그러니까 대충 그냥 그런 느낌이야. 아무리 당근마켓이 유명해도 완전히 국민마켓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000만이 돌파했어요. 지금쯤 아마 3,500만 됐을 겁니다. 왜 당근마켓에서 가입합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나라도 더 팔아서 돈 챙기고 하나라도 더 저렴하게 살려고 당근마켓 들어가보면 정말 피눈물 납니다. 10,000원짜리를 어떻게든 한 3,000원에 살려고 저도 내놔봤자 알잖아요. 4,000원에 났더니 500원만 깎아주세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 치열한 내고가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다 뭐잖아요. 정말 생활비가 없습니다. 좀 이따 제가 표도 보여드리겠지만 경제가 좋아졌다고 윤석열하고 한덕수가 그랬죠. 정말 그런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한다고 그랬죠. 윤석열이 담화에서 세계가 주목하겠더라고요. 4분의 2분기에 마이너스 2% 성장했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경제성 올라갔는데 마이너스 0.1% 성장했거든요. 이번에 4분의 3분기 딱 0.1% 성장했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거의 1% 정도 성장하는 걸로 돼요. 세계가 주목하겠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내수 진작층을 쓰는데 대한민국은 내수를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수출까지 힘들어졌어요.
경제 상장을 다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을까? 진짜 열받아가지고 예, 좀 이따 제가 영화에도 데뷔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조정래, 텔레그램에 쓴 소설가 조정래 선생 말고 영화 귀향을 만들어 500만 원 관객을 드린 조정래 감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소리꾼, 세 번째가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다룬 영화 초원인데 그래서 제가 악덕 경찰서장으로 나옵니다. 저분은 우리 이혼정 배우님이시죠. 우리 정말 이혼정 배우님, 이경 배우님, 그 다음에 세계적인 무술 감독 정동 감독님, 장동직 배우님, 정말 이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무슨 투쟁할 때만 되면 항상 우리 민당 일에 앞장서서 달려옵니다. 나중에 우리 진해 선거할 때도 보궐선거를 창원에서 보궐선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배우님들 모시고 내려오겠습니다. 근데 엄청 인기 있어요. 시장 가보면 다 알아보세요. 아, 부마장이다! 막 하고. 최근에 고려고려는 강조로도 나오셨잖아요. 이제 제 책 부분도 해주셨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중에 157만 가구가 돈을 200을 벌든 300을 400을 벌든 올리금, 그러니까 비다고 이자를 갚으면 한 푼도 안 남아요. 어떻게 살까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범죄 유혹에 빠지고 또 다른 대출이나 사채로 밀려나고 심지어는 가족간에 동반자 살다가 먹을 게 없는데요. 비다고 이자를 다 냈더니 한 푼도 안 남는잖아요. 통계가 잡혔어요. 157만 가고요. 그러니까 동반자 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겁니다. 275만 가구가 비다고 이자를 냈더니 최저생계비 정도만 남아요. 이런 가구가 여러분 소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창원에서 만약에 창원에도 여러분들이 포션상 한 몇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동네에서 소비를 안 하죠. 당연히 동네 경제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민생 지원금을 주고 복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자도 더 탕감해 주고요. 미국은 자본주의 천국인데 맨날 학자금 이자 탕감해 줍니다. 시장에 안 맡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이자 탕감해 주고 특히 교육과 관련된 빚이라고 해서 미국의 대학생들 학부모가 빚이 엄청 많거든요. 학자 미국 등록금 비싸기 때문에 막 1년에 5천만 원씩 오니까요. 그거 완전 막 탕감해서 모릅니다. 다 어느 나라나 서민이나 중산층 대책은 펼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여러분 은행이 이자 수익이 30조입니다. 누구 돈이죠? 누구 돈이죠? 다 여러분들 이자 나 여기 계신 분들 이자 내고 있잖아요. 그냥 국민 돈이 하지 마시고 내 돈이요! 그러십시오. 내 돈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 대 8.9%까지 받았잖아요. 신용카드에서 지금 돈 빌리시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도저히 갈 데가 없으니까 신용카드 대출로 올려들어서 지금 50조가 넘는 돈을 신용카드로 빌렸는데 연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막 부추겨가지고 국민들이 가격치 신호한 듯 올해 8월달에 무려 10조만 8월달만 10조를 대출해줬습니다.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경제가 좋다고 말할 때 제가 아까 멱살 잡고 싶었다 했잖아요. 옛날 표현을 제가 아구창도 한번 날리고 싶었어요. 저 보십시오. 최고임금이 6월달까지만 1조 500억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올해 들어가면 2조가 넘습니다. 6월달까지만 15만 명이 임금을 무려 1조 500억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 한 30만 명이 2조의 임금을 못 받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어떻게 경제가 좋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코로나 때 89만 개 문 닫고 86만 개 문 닫았습니다. 88만 개. 작년에만 99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과 중소사업자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단 말 들으셨죠? 통계로 입증이 됩니다. 근데 경제가 좋아졌다고요? 세계가 주목을 한다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임금도 2024 상반기월 명목적으로는 평균 40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400만 원을 못 받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근데 평균 고액 연봉자가 꽤 있기 때문에 평균 400만 올라가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한다 해도 물가가 폭등해서 실질 임금은 350만 원. 그러니까 집집마다 임금은 안 올랐는데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50만 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온 국민이 지금 50만 날라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용돈도 못 주고 신발 사려고 그러고 내년에 사려고 그러고 외식도 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소비도 줄이고. 근데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명목임금 380만 원, 실질임금 330만 원, 50만 원 날라왔습니다. 330만 원은 평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한 1000만 명 정도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비싸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지, 고공공력으로 시달린 나라에서 거기다 윤석열 정권에다 고유가까지 집중거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월급 2, 300만 원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이 그 정도를 받고 살고 있는데 GDP 대비, GDP가 우리나라 한 2,000조쯤 됩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어가지고요. 2,000조에 육박해가지고 GDP 대비 가계부채 우리나라만 100%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자들에게 어마한 재벌, 대기업, 슈퍼리티 같은 세금 다 깎아주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쓰니까 서민 중산층은 다 빚을 내서 버티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폭증해가지고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고 당연히 빚에 시달린 국민들은 소비를 극심히 줄이기 때문에 내수가 엄청난 침체되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딱 아주 쉽잖아요. 이거 무슨 경제학 경제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통계 다 잡혀요. 그러면 국민들의 빚을 줄여주려면 당연히 인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30만 원씩. 그 다음에 서민 중산층에게는 또 다른 복지지원금도 더 주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이자로만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자 통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저희 일단 평균 가계대출 장이잖아요. 2천만 명의 국민, 2천만 가구가 9,834원의 빚을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계부채 2,000조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곱하기 1억 하면 2,000조거든요. 다. 그럼 빚이 없는 집도 있지만 빚이 있는 집 평균이 1억 정도 빚이 나는 거예요. 이자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8%대는 어떤 집은 몇백만 원도 이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은행들이 작년에만 이자 수익으로 50조,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30조, 하반기 가면 60조를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KB, 국민은행,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1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1조가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35개 안 됩니다. 그 35개 은행 이 농협까지 포함하여 5대 금융지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금융, 신한금융 영업이익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 영업이익 5조입니다. 5조. 이동통신 3사들 보세요. 7천만이 가입하고 우리 얼마나 많이 핸드폰 씁니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데이터 사용하고 그렇게 이동통신 3사가 1년 내내 벌어들이는 5조가 안 됩니다. 3, 4초죠. 은행들은 앉아서 우리 국민들이 낸 예금의 이자 하나도 안 주고 거의 대출 금리만 어마어마한 국민한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 회사마다 5조의 영업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나서서 유럽처럼 횡재세를 받아내면 서민 중산층 집안은 다 이자를 인하하게 만들던 어떻게든 이자 부담 줄여줘야죠.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 무대책, 수순책도.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도 1,000조에 달한다는 것이고요. 힘드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중채무자가 됩니다. 세계 이상의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사람이 450만 명이라는 통계고요. 특히 하위소득자들 어렵겠죠. 우리 국민들 중에 하위소득 20%, 5분의 국민들은 작년 2분기에 적자가 35만 원이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 20%가 하위소득이잖아요. 제일 밑에. 그분들은 흑자가 아니라 올 35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정말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돈 때문에 쌈이 날 것이고 아이들 용돈도 못 줄 것이고 결식아동이나 빈곤 노인이 발생할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도 할 거고 잘못하면 이제 가장이 너무 슬프니까 범죄 유혹에 빠지는 거죠.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슬픈 동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작년에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로 입건된 우리 국민이 9만 명이나 됩니다. 10만 원의 소액절도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전방에서 뭐 사과 우초 먹고 볶음 우초 먹고 나막 저희는 그런 비슷한 거죠. 너무 배고프니까 볶음 우초 먹고 사과 우초 먹고 보름달빵 우초 먹다 저도 걸린 적이 있는데 보름달빵 선생님
연식 좀 있으시군요. 산미, 샤니. 네. 지금 이 문명화된 나라에서 세계 7, 8위권의 경제대국에서 1년 정부 예산만 650조의 지방정 예산만 1000조가 넘는 나라에서 국민 10만 명 가까이가 10만 원의 수출 들어다 걸렸다는 난거 예산도 있으니까 더 있겠죠. 그리고 작년에 국민 5만 명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이 없어서 감옥을 대신 갔습니다. 요즘에 감옥에 하루 살면 벌금 얼마 따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5만 원 따졌는데 우리 국민들 몸값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10만 원 따집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나오면 20일 살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무슨 집회나 투쟁을 하다가 벌금 나오면 불복종의 의미로 항의 의미로 감옥 가요. 그냥 살아버리는 거 벌금 낼 것도 없고 아유 잘 됐다 오랜만에 좀 쉬었다 오자. 책 좀 넣어주라. 책이나 보고 오자. 그런데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 혹시 아프신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가장이나 젖먹이가 아기가 있는데 한국 가정에 있는데 엄마가 벌금을 못 내가지고 감옥 가면 어떻게 되죠? 젖먹이 애기 죽을 것이요 아프신 노모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근데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진보 개혁진영은 이 윤석열, 김건희 극우 세력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도덕성과 연민과 연대만 하고 있습니다. 자, 벌금을 못 내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끙끙 앓고 있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죠. 장발장 은행이 있습니다. 인권연대랑 시민단체들이 만들었는데요. 1년에 수천 명이 거기서 벌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습니다. 근데 빚을 갚아 독촉도 안 합니다. 그냥 무이자로 빌려줘요. 200만 원, 300만 원이든 제발 죽지 말고 아이들 방치하지 마시고 노인 어르신들 유기하지 마시고 벌금 대신 우리가 내드릴 테니까 대신 나중에 사정이 좋으면 갚으십시오. 근데 그 절반 정도는 갚는데요. 이제 사정이 좋아요. 이게 여러분 장발장원에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의 소액 정도를 보고 우리가 열받아서 이거 제 민생경제연구소가 안진걸 TV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또 안진걸 TV나 유튜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서울의 소리, 뉴스공장, 매불쇼, 스픽스, 백운기 TV에서 아까 보셨다는데 안진걸 TV에서도 좀 봐주세요. 너무 유튜브 대기업들만 챙기지 마시고, 그렇죠? 안진걸 TV 중소기업 골목상권도 살려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홍길동원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홍길동원의 느낌 좋죠? 위원장님 홍길동원의 느낌 좋죠? 뭐냐면 10만 원의 소유철도 하지 마시라. 그리고 10만 원 없다고 그딴 데 선택하지 마시라. 그리고 10만 원 때문에 이웃집 당 넘다가 혹시라도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감옥 가지 마시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정말 10만 원이 구하면 저희가 바로 10만 원을 송금해드립니다. 이건 퇴출이 아닙니다. 그냥 긴급 생계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벌써 저희가 1,100명을 지원했습니다. 아유, 그 1,100명이 우리 창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애기가 먹을 것도 없어갖고 극단적인 상태에서 동반자살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 옆집에 강도 도면서 옆집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애기를 살다 보면 뭘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굶으면. 근데 그 1,100명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시 지원합니다. 수시 지원. 아 정말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굶고 있어요. 엄마가 저희들 밥을 준 다음에 돈이 없다고 엄마는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 많이 아파서 약 먹으려면 밥 먹어야 되는데 홍길동은행 아저씨들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바로 10만 원 보내드리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응원한다, 연대한다. 너무 딱한 사정이면 한 번 더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1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그래요. 좀 힘 좀 나라는 의미로 11만 9천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119 우리가 여러분에게 119가 되어드리죠. 19,000원이 더 들어오잖아요. 10만 원보다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 이거 윤석열 정권이 안 하지만 우리 범민주 진보 진영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원에 홍길동원에. 그다음 과도 채무자들의 과중한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주빌리은행까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빌리은행, 홍길동원행, 장발장원. 혹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중에 또는 우리 의원들 중에 긴급한 상황이 처하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돕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국에 있는 프로그램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어요. 진짜 사람이 몰라서 극단적으로 내모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20% 분들에게라도 혹시 지원을 늘려야 된다. 한편에 이제 민생경 이슈와 함께 저희는 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조기시키가요. 정말 매일처럼 핵심을 전개하고 있죠. 우리 창원 촛불행동